생각과 판단을 잘 하셔서 그냥 한쪽 길로 열심히 가시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결과물은 지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갈아탔다, 환승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혼란스럽고 힘듦이 겪어질 일이 분명히 있으니 어떤 변화 변동이라든가 치고 나가기보다는 제자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고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토끼띠 분들 중에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좀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은 몇 월생이 있고 반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월생은 몇 월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 토끼띠 분들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주가 참 많아. 재주가 참 많고 끼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끼띠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 폼생폼사이신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 무던하게 한 우물을 파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이사이 퐁당퐁당 내 멋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띠가 또 의외로 토끼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좀 뭐랄까 그 삶에 있어서 곱게 갔다라기보다는 풍파가 되게 많고, 결혼을 일찍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일부종사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늦게 하셨을 때 좀 안정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띠가 토끼띠. 그러니까 왜 동물 자체를 보면 작잖아. 근데 의외로 사주팔자는 되게 세. 의외로. 네. 그래서 기복이 되게 심한 띠가 토끼띠다. 나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우리 토끼띠 분들 선생님,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다 보니까 여성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좀 노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재주가 많다 그랬잖아요. 재주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장사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거는 공무원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사라든가 이런 언변언술이 좋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풀렸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뭐 어떤 재주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보면 풍파가 되게 많아.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가 기술직으로 가다 보면 예전에 팔자 세단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주가 좋은 거하고 기술이 좋은 거하고 또 틀린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의 이런 직업적인 것도 턴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게 또 토끼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토끼띠 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평균적으로 좀 어느 나이대에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40대, 그러니까 30대 시작이 들어가면서부터 40대까지 어떤 그것들을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때를 다 놓치는 격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다가도 내 마음의 중심이 안 쓰다 보니까 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혼자의 길을 좀 더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움직여서 이제 하는데 생각대로 뭔가 풀리질 않다 보니까 금전은 금전대로 힘이 들고 지쳐가는 그때 시기가 30대에서 40대 요때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고비를 잘 넘기셔야 40대 중후반 요때서부터 조금 풀려나가는 띠가 토끼띠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늦된다. 그러면서 우리 토끼띠 분들 중에서는 일부정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토끼띠만 그런 건 아니야.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다가 보면 안 맞으면 성격 차이라고도 많이 헤어지고는 하지만 유난하게 많이 이제 그런 게 접해질 때 보면 상담을 해보다 보면 토끼띠 분들이 일부 종사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토끼띠 분들 중에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그래도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이 있다, 몇 월생 분들이 좀 있을까요? 복을 지녔다라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딱 지금 보여진 숫자 3, 7, 7. 그 다음에 9, 3월달, 7월달, 9월생. 요 분들은 어떻게 보면 3월달은 이제 왜 입춘이 지나고 이제 내가 뭔가 새로운 길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풀들이 새록새록 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널리 이제 내가 찾아서 뭔가를 했을 때에 내 것들을 걷어들이기 좋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노력 플러스 진짜 노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도 안정을 빨리 찾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7월생이나 9월생 분들은 너무 많이 들판에 널려져 있고 모든 것들이 딱 갖춰져 있다 보니까 잠시 잠깐 내가 아니란 생각만 안 한다면 그 고비만 잘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무사무탈하게 이렇게 내가 평생을 평탄하게 가실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3월생, 5월생, 7월, 그러니까 3월생, 7월생,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조금만 더 중심을 갖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이에 먹을 식록은 깔고 앉아 있는 겨. 그래서 이게 양력 기준인가요? 음력 기준인가요? 음력 기준이에요. 음력 기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댓글에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를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서부터 이렇게 왜 그 점을 보고 하다가 보니까 음력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음력으로 저는 말씀드렸어요. 아, 음력 기준이고. 네. 3월생, 7월생, 9월생을 가진 우리 토끼띠 분들은 그래도 다른 월생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복을 좀 많이 쥐고 태어난 월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토끼띠의 7월생 같으신 경우에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점을 보다 보면 사주공이 높아서 머리 깎고 절에가 스님이 되든가 법사가 되든가 아니면 우리네 같은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집안에 그런 내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공만 잘 들여라. 칠성당의 명을 그 왜 쉽게 해서 어르신들이 빌어서 난 자손이다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만 잘 들이면 그 복을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래서 말년까지 좀 편안할 수 있는 띠가 이제 7월생이라고 보여져요. 그럼 선생님 분명 이런 분들도 있어. 나는 이렇게 3월생, 7월생, 9월생인데도 불구하고 난 왜 힘든 삶을 살아가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7월생 같은 경우에는 공을 좀 많이, 공의 공주를 이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윗대의 할머니가 자손, 아들아기를 점지해달라고 비셨던, 아니면 우리 집에 자손이 귀하니까 자손을 달라고 비셨던, 해서 많이 공을 들였던, 그러면서 점제된 자손, 칠성님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7월 7석이거든요. 그때는 자 명도 이어주는 것도 있고 또 복을 주는 거고 집안에 이제 가만서성이라 좋은 기운을 많이 받는 그런 달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운에 있어서 펼쳐져 있단 말이야. 근데 7월 달의 특징이 뭐냐면 7월 7석도 있지만 7월 15일 날 보면 백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상님 전에 왜 못 드시고 가셨던 우리가 모르는 조상들 또 올려드리잖아 절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같이 겹쳐되는 달이 7월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약간의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 7월생이 좋다 그랬는데 뭘 좋아 팔자가 세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거고 9월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팁들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악차 하는 순간에 B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따라주게 되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토끼띠 분들은 특히나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상담을 통해서라도 잘 결정을 내리셔야 내가 손재가 좀 덜 떨어지는 띠 중에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좀 복을 타고난 월생도 있겠지만 반대로 유난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월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월생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힘들다. 그리고 이제 보여지면 한여름, 8월생,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사무탈하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월생 같은 경우에는 자 추운 겨울이잖아 아직까지는 정월생이면 그랬을 때 보면 새로운 시작에 좋은 기운도 있겠지만 띠 자체가 높고 사주가 높다 보니까 풍파가 많아. 그래서 내 주머니에 내 손만하게 들어와 있던 것도 이게 왜 퍼주는 게 많아요. 남한테. 그러니까 내 실속을 챙긴다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퍼주다가 보니까 내 실속을 못 채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만 조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8월생 분들은 왜 내가 8월을 찝었냐? 약간 게으름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닌데 나 진짜 잘 열심히 잘 하는데 라고 할 때 보면 정작 중요할 때 보면 게으름을 약간 조금 템포가 늦추다가 보니까 내 것들을 챙긴다라기보다는 뺏겨요. 그래서 정월생, 8월생은 그래서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력 1월과 8월생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죠. 유난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인간의 풍파 또한 더 많이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건가요? 네, 인간의 풍파도 되게 많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인덕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베풀었어도 베푼 만큼 내가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불장군이라고 혼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돼. 돈이라는 거, 금전도 누구한테 맡긴다라기보다는 내가 재정적인 거를 정비를 해서 차곡차곡, 예를 들어서 월세였으면 전세, 전세였으면 내 집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쪽으로 깔고 앉았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거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뜬구름을 잡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손에 쥐는 건 없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럼 선생님, 우리 이 토끼띠 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이분들한테 좀 괜찮을까요? 이분들은 초심을 항상 잃지 말고 한우물을 파고 가셔야 되겠다. 이 얘기인즉슨 내가 예를 들어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다면 잘 되든 잘못되든 아니면 편안하든 하나로 쭉 가셔야 돼요. 자꾸 옆길로 새게 되면 셀수록 금전은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직장에 말뚝을 박아라.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잘 안 돼. 그럼 좀 줄켜서라도 내가 버팀목으로 가셔야 되는 띠가 토끼띠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우물을 파고 가시다 보면 그 끝에 분명히 어떤 결과들은 오는데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해서 자꾸 옆길로 새게 되면 그만큼 금전의 손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 우리 토끼띠 분들 어떻게 좀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자, 하반기 이 토끼띠 분들이 일사년에 들어서 지금 삼재란 말이에요. 많이 힘드실 거야. 지금 들어오는 삼재 때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자동차를 잘못 갈아타게 되면 딴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생각과 판단을 잘 하셔서 그냥 한쪽 길로 열심히 가시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어떤 결과물은 쥐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갈아탔다, 환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혼란스럽고 힘듦이 겪어질 일이 분명히 있으니, 요때는 어떤 변화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기보다는 제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